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일 목요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재민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민일보 등 언론 3사가 공동 주관한 제주시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2명이 출연했는데요. 역시나 제주시갑 선거구와 똑같이 4.3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야당이 발목 잡은 것이다. 아니다. 정부 여당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맞서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한라일보에서 나머지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투표일 하루 전까지 1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SNS 등 이른바 비대면 선거운동에 집중할 전망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민일보가 그제부터 시작한 신세계 면세점 관련 보도 3탄입니다. 오늘은 상생의지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신세계 이마트와 스타벅스 커피숍, 제주소주 등 계열사의 사례를 하나하나 내세우면서 지역 상권과 상생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지역 상권 상생 중요한 문제고 언론이 깊게 다뤄야 할 주제인 건 맞습니다. 다만 면세점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척하다가 막판에 상생이라는 화두를 꺼내들면 이건 어쩌자는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는 신세계 측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기획 보도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사, 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1탄 우회 진출 의혹과 교통대란 우려를 다뤘고요. 어제 2탄은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를 다뤘습니다. 1탄, 2탄, 3탄이 사실상 연계성도 없고 맥락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죠. 다음으로 제주일보입니다. 언론사사 공동 여론조사 보도 톱기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조사 결과를 담았고요. 오늘은 총선 최대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꼽혔다라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2공항 갈등 문제 해결과 생활환경 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와 4.3의 완전한 해결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답변만 보면 이게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의 이슈 구분 어렵지 않겠느냐, 똑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식상하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조사를 해보니 도내 학생들의 8%가량이 원격 수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청이 그래서 자체 보유한 태블릿 PC 13,000여 대를 이들 학생에게 대여해 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또 막상 운영을 해보면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뻥뻥 터지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마스크 대란이 서서히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약국 등을 활용한 공적 마스크 판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기존처럼 몇 시간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말이 꼬이네요. 물량도 남아 돌아서 일부 약국의 경우에는 1인당 4장을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약사회가 판매 방침을 어긴 약국에 대해서는 공급을 끊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로 넘어가죠. 톱기사로 언론 3사 공동 후보 초청 토론회 소식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전하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기사들이 다 고만고만하네요. 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애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죠. 제주포럼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1월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초청해서 좀 성대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항상 포럼 끝나면 제기되는 무용론, 올해는 과연 다를까요? 제주시을 TV 토론의 내용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자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했고요.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도민들을 위해 제주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2공항 해법에 대해서는 제주 경제를 위한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 후보에 대해 오 후보는
도민 의견을 좀 더 들어야 한다라고 맞섰고요. 이게 두 사람 의견인지 아니면 당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 3개 선거구가 모두 이 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후보 모두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같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식상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또 부 후보가 오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문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상당수 베꼈다는 것인데요. 오 후보는 2003년 당시에 윤리 기준에 저촉된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단골 답변이죠, 이거. 네, 당시 기준에는 그 정도도 가능했다. 네, 지방선거 당시에 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도 똑같이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신보 차례입니다. 일면 박스 기사 보겠습니다. 언론사 공동기획보도로 7대 총선 어젠다에 대한 후보별 입장 소개하고 있는데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후보별로 다양한 해법을 선택했는데요. 그 가운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쓰레기와 하수 처리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이 꼽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공화당의 문대탄 후보 이 양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하는군요. 지난 월요일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주에도 제주도가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추진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뒤늦게 발표된 정부 계획에 지자체 부담 재원 20%가 담긴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가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 등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제주도 지원금의 중복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혼선이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네요. 네,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브리핑 대신 카드 뉴스로 대신할 예정인데요. 우리 모두가 4.3연령을 기억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